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 또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되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파이코인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하기 시작한 데가 그 썸네일을 돈 없이 돈 벌자 하는 그 썸네일 이후에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 전에는 구독자가 뭐 1000명 미만이던 것이 갑자기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지금은 한 5,95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증가하는 속도로 보면 10,000명 정도는 금방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0명까지는 뭐 빨리 올라가더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게 뭐 거의 이제 별로 많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파이코인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그냥 이 영상에 참여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느끼면서 거의 세츄레이션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파이코인 그동안 하시던 분들도 상당히 그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코인이 진행되어 가는 것은 제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영상은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찍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댓글에서 이제 요즘 파이코아 팀이 하는 일이 없다, 별로 그렇게 진전되어 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가끔 쓰길래, 저도 이제 파이코인들이 포면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유럽 그 커런시 액트 이런데 이제 그 GDPI라든가 이런 걸 신청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등등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파이투데이에 일어났던 아트 페스티벌 관련되는 그 선정을 해서 한 2,000개 가까이 되는 파이 아트 중에서 이제 물론 우리도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토큰을 통해서 선호도를 표시하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 한 5개 정도 파이 아트가 이제 소개됐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아트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저것 보면서 이번에 이런 이제 파이 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이 사이드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파이오너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아요를 눌러줌으로써 거기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어떤 필요한 그런 정보가 들어갔다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선정이 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어떤 내용을 올라오고 어떤 것 가지고 우리 그 파이오니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유틸리티의 챌린지를 하면서 많은 이벤트를 구성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트위터상에서 최근 발견했던 것은 파이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이제 구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아마 연 12만 불 내지는 16만 5천 불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인력을 구한 데는 소셜 체인, 이 소셜 체인은 여러분들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페런트 컴퍼니,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페런트 컴퍼니인데 우리말로 하면 모회사 또는 이제 홀딩 컴퍼니 이렇게 이제 포인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홀딩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거느릴 수 있는 그 모 회사가 이제 소셜 그 체인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밌는 이런 그 장명을 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파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미지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소셜 체인이라는 이름도 그와 같은 앞으로 파이코인으로 이런 모든 소셜 체인을 연결시키겠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이름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제 그 런던과 비엔나에 지사를 설치했다는 뉴스를 가지고, 그 지사를 통해서 이제 GPDI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신청을 했던 거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런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젊은 순학 총리가 그곳에 맡으면서 엄청나게 암호화폐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순학 총리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지만은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이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미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곳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소셜 체인을 통해서 지사를 설립하고, 이러면 이제 영국은 전 암호화폐라든가 금융을 그동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할 정도고, 이 비엔나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IAEA 원자력 기구가 있는 비엔나이기 때문에 저는 출장을 자주 갔던 곳이고, 이 비엔나는 동구권에서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뭐 체코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라든가 크로아티아라든가 여러 동구권의 나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구권의 중심을 비엔나로 하고, 유럽의 전체 그 글로벌하게는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미국과 그 런던과 비엔나 이렇게 아마 지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 니콜라스 박사가 본래는 이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스탠포드에서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게임 욜로의 CTO 기술 책임자로 근무했던 그런 니콜라스 박사, 이런 경력을 가지고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플랫폼에 이 게임 산업의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게임이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젊은 분들을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이 세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기대를 하는 밤인데, 코인베이스의 공동 창업자로 있는 프레드 얼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이제 메모해 놨던 게, 암호화폐 이용자가 한 10억 명 정도 달성하는 방법은 암호화폐 기반 게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23년은 웹3 게임, NFT를 금융계에서 미디어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가독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금융보다도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젊은 세대.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는 금융권에 일어나는 이런 걸 토대로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은 이 젊은 세대가 이런 그 블록체인과 이런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디어에 관심이 큰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접목한 게임이라는 게 결국 게임 아이템과 게임에서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토큰화 시키고 이걸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는 것이 암호화폐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자산들을 NFT화 시키면은 이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도 다른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서로의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서로 엄청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이런 세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2021년도 이 P2E, Play to Earn에서는 상당히 열풍을 가지고 와서 게임 토큰과 NFT가 활성화되었는데, 이게 이제 NFT의 그 가격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그 열기가 상당히 많이 식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도 간이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그 위메이드에서 좀 위믹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위메이드 서비스하는 미르4 글로벌 버전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어 가는지를 한번 지켜봤는데, 그때 이제 캐릭터들이 아직 NFT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NFT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이걸 앞으로 이제 NFT화를 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흑철이라는 거를 이 드라코 뭐 코인 토큰으로 이제 바꾸면은 이 드라코 토큰을 위믹스로 환전해 주고, 위믹스는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가 뭐 폐지가 됐다가 비스듬에 다시 상장된다든가 뭐 이런 복잡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장과 관련되는 얘기보다는 이런 인프라에 관련되는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암호화폐를 이제 P2E 게임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게임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불로소득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주로 여기서는 한국 법에 하고 있지만은, 노동을 안 해도 돈을 버는 수익이 불로소득인데, 이런 게임은 플레이를 통해 명확한 노동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불로소득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플레이 앤 은, 게임도 하고 얻기도 하는, 게임을 통해서 얻는 모든 자산,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얻기 위한 게임이 아니고 게임도 즐기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뭔가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것도 젊은 세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젊은 세대가 이 파이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언젠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게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뉴스 중에 이제 SEC하고 리플 관계 얘기들이 많았고, 이미 이제 리플이 반은 승소를 하고 반은 이제 패소한 이런 결정 난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SEC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SEC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7월 23일 날 제가 디크립트를 주로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SEC가 리플 XRP 사건이 잘못 결정됐다 그러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걸로 봐서 항소를 할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7월 23일 날 디크립트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고, 거기에 나온 거는 이제 테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 루나 테라 이쪽 사건의 변호사들이 리플 XRP의 판결을 인용을 하면 했지만은, SEC는 판결이 실제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러면서 테라폼 랩스와 CEO 건도영 상대로 한 소송에서 리플 결정에 결함이 있으니까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문서를 제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에 대한 결정이 판결이 잘못되면은 그동안 SEC가 해왔던 모든 기소하고 했던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SEC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드디어 이제 항소할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SEC에는 법원의 판결 중에 일부 리플이 승소한 판결은 기각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어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플의 승소를 했다 이것보다는 이미 리플이 승소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이 암호화폐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승소했다 패소했다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리플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한 11년 동안 구축해 나왔던 그 터전들이 워낙 단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페드나우,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페드나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페드나우가 7월 20일 날 출시를 했는데, 이 페드나우 홈페이지에 출시됐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뭐 사용 가능한 것만 나와 있고, 그렇게 기사화되는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페드나우가 출시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XRP의 파트너사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XRP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기사에 보면은 페드나우는 매우 중요하지만은 XRP를 펌핑해서가 아니고 금융계에서 XRP의 파워를 이용해서 리플의 솔루션을 허용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페더나우가 실시함으로써 리플의 가치가 올라갈 걸로 펌핑될 걸로 기대하는 것은 그건 좀 곤란하고, 이렇게 XRP의 그 기술이 페더나우 같은 금융계에 활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시세 상승이 아니고 기술 혁신과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봐도 XRP가 그동안 얼마나 기반을 잘 닦아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페더나우에 반대하는 쪽, 이 페더나우가 결제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CBDC의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BDC가 만들어지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주지사들이 많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중앙정부가 각 주에 있는 경제 흐름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CBDC는 우리 반대한다. CBDC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 법안도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페더나우는 CBDC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지만은 그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여기에 이제 그 IMF는 상당히 의미 있는, IMF는 XRP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솔루션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사화시켜서 역시 IMF 쪽에서는 XRP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관련되는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했는데, 실제로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 거래 감독청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는 국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이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코인들은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모든 코인은 정권이다, 뭐 비트코인은 예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포인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모든 코인은 상품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호를 우선시하려는 노력을 여기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금융서비스 당국과 중앙은행, 재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이 곡물이나 금처럼 상품으로 취급해서 수출 상품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런 때 토큰 이코노미를 강조함으로써 세수 측면에서 재정을 강화할 것이다. 이 세수 측면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세수를 창출할 수 없지만은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출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켜서 세수 창출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인도네시아가 처음이지만은 이런 그 브릭스라든가 오펙 플러스, 아시안 플러스 이런 쪽에서도 이런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형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선 해보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맹주라고 하고 인구가 2억 7,500, 엄청난 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구의 한 5%가 코인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뭐 한 1,400만 명 정도가 이제 코인 거래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인 거래를 하게 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은 코인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코인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다는 얘기는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그런 거를 하는 동시에 호주에 있는 전문 회계 조직에서 했던 말이 CPA 오스트랄리아라는 이 회사는 150개국에 약 16만 6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거대한 조직인데, 여기서 이제 CBDC 비교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비교 분석 보고서 중에서 뭐 특이한 내용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를 시작하기 위한 기반으로 리플 XRP를 논의하고 있음을 이 보고서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런 리플 관련 내용이 CPA 오스트랄리아 보고서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은 그동안 인프라를 엄청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R3는 이게 그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큰 회사 중에 거대한 조직 회사 중에 하나인데, R3는 SBI가 주로 그 대주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 R3가 스위프트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XRP를 사용하겠다, 이런 어떤 기사화가 된 것이 XRP와 스위프트하고 R3 관계를 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R3에는 토큰 정권화, 정권을 토큰화하는 이런 모든 자산 토큰화가 여기에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기반을 두고 있는 R3는, R3에 들어가는 그 자본주들은 뭐 거대 은행이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큰 회사가 이와 같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이게 리플의 기반이 얼마나 잘 닦여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R3의 그 코다라는 그 플랫폼이 DTCC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하고의 스위프트와의 관계, 그리고 SBI하고 리플하고의 관계, 그리고 BIS가 국제결제은행으로 이제 R3하고의 관계, 이런 것만 봐도 모든 관련되는 것들은 R3를 통하고, R3는 XRP하고의 관계를 맺고, 이 R3를 지원해주고 SBI는 본래 R3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특히 XRP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이 요즘 이제 갑자기 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져서, 이렇게 이제 스텔라 루멘하고 XRP에 비교하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스텔라 루멘은 이제 국제 송금용 코인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주체가, 리플은 프라이빗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파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거의 수수료가 이제 무료이다시피 합니다. 무료이다시피 한 거는 리플하고는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목표가 리플은 영리를 추구하는 중앙화로 되어 있고, 이 스텔라 루멘은 비영리를 추구한 탈중앙화로 되어 있던 이런 차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개발도상국을 주로 하고 있고, 리플은 기존 금융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스텔라 루멘과 리플을 보면은 우리 파이코인의 위치가,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비영리 기관이고 탈중앙화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탈중앙화로 가고 있는 스텔라를 따라갈 것 같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코어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언젠가 탈중앙화로 갈 것 같고, 이와 같은 관계를 보기 위해서 스텔라 루멘과 이 XRP의 어떤 그런 관계를 한번 비교하는 것들도 상당히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리플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스텔라 루멘이 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촌관계에 있는 이런 그 형제관계에 있는 그 파이코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한 18년도에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만들었던 그 서클 CEO가 암호화 혁명, 모든 가치의 토큰화 될 것이다, 한 5년 전에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가치 토큰화 될 것, 이걸 언급을 했던 그것이
금년 2023년에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큰화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한 5년 걸쳐서 준비해 오던 것이 이제 금년에는 상당히 그 자산 토큰화가 과시화될 것 같고 좀 더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더 한 5년이 걸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파이코인이 이제 2018년도 준비하고 2019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져 왔지만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이제 5년 동안 엄청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프라가 구축돼 가는 걸 봐서도 우리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게는 커다란 호재거리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KYC가 다소 늦고 뭐 오픈 메인넷 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화폐 혁명이 일어나면 파이코인이 스마트 모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했던 것이 엊그제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만들면서부터 이와 같은 세상이 바뀌어 나갈 것을 예상하고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됐을 때 이 그 인프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것을 저도 요즘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